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공식은 상대의 강한 돌 옆에 내 모양을 만들지 말자입니다. 자, 이것은 모양은 이게 중앙으로 크게 키울 만한 대모양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아래쪽에 집을 짓는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상대가 살아있건 말건요. 자, 지금 백이 걸쳐온 장면인데요. 그게 한 칸을 띄고 세 칸을 둬서 삼연성 같은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얼핏 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 이 수들은 흑 입장에서 상당히 큰 실수가 되겠습니다. 백이 계속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좌변을 차지를 한다면요. 흑의 모양이 좋아 보이지만 백의 우변이 튼튼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모양을 키우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변이 좀 못 살아있어야 여기 두면 어이쿠야 도망가자. 여기 두면 도망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키우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을 텐데 여기는 흙이 씌우고 또 씌우고 또 씌워도 살아있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전혀 압박을 받지가 않고요. 백이 우변이 살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침투 작전을 펼칠 수가 있고 흙이 전혀 공격이 안 됩니다. 자, 반면에 백이 못 살아있는 상황이라면 전혀 이야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막 여기가 약간 덜 살아있는 바둑이 되겠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삼연성은 상당히 위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변이 좀 덜 살아있기 때문에 한 칸을 뛰면은 백이 지금 이 돌을 도망가야 되고 한 번 더 씌우면 지금 이 돌은 물론 아주 위험한 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승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약간 백에게 약간 부담을 안겨주는 교환이라든가 이런 침투 역시 백의 우변에 굉장한 압박을 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못하고 극의 하변이 굉장히 위력적인 모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처럼 상대돌이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요. 그때는 흑은 이렇게 한 칸, 세 칸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실리로 달려야 돼요. 어차피 백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으로, 집으로 돌을 낮게 두는 것이 좋겠고요. 반대의 상황이라면 모양을 펼치는 것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식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공식은 상대의 강한 돌 옆에 있는 내 돌은 버리자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공식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백이 지금 걸쳐온 장면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흑돌은 별로 안 세 보이고요. 반면에 이 백돌들은 완생입니다. 완전히 뭐 철근 콘크리트가 따로 없죠. 자, 이런 상황에서 백과 한번 싸워보는 것은 굉장히 무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뭐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고요. 사실은 백이 이렇게 뛰어나가도 이게 더 골치 아픕니다. 흑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흑만 정처 없이 쫓기는 모습이 되겠고요. 뭔가 이런 돌이 왔을 때 백이 좀 위협을 받아야 할 텐데 뭐 손을 빼고 막 이렇게 치고 나가도 흑이 이 한 점을 살릴 방법도 없고 피곤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돌을 살리려고 하면 흑이 좋은 수가 없어요. 역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백이 예를 들어서 파내기만 하더라도 이 모양은 전혀 위력이 없고 오히려 지금 막히는 것만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아낌없이 버려야 합니다. 흙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요. 붙이고 젖힐 때 오고 치는 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백은 단수를 친 다음 한 점을 살려야겠죠. 그때 흙은 끊어서 계속해서 두 점을 버려갑니다. 지금 보시면 백이 한 15집 정도 먹었지만 흑은 자연스럽게 백을 버리면서 귀의 집과 중앙을 어느 정도 장악을 해서 흑이 만족할 수 있는 바둑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